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관 중에서 코, 후각이랑 입, 혀, 미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랑 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 볼 겁니다.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코를 보면은요, 사람의 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코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코 안쪽, 여기 콧구멍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콧구멍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코 안쪽을 보면 비어 있어. 그래서 코뼈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서 콧구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빈 공간을 코 속의 빈 공간이라고 해서 비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코 속의 빈 공간, 비강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 이 부분의 윗부분, 요 윗부분을 따로 확대해서 보면은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피부가 있겠지. 피부가 이렇게 있고요. 피부가 이렇게 있고 보면은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 피부에 이렇게 해서 세포들이 후각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동을 한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후각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코천장이야, 코천장. 그래서 코천장이 있고요. 이 코천장의 이 피부를 후각상피라고 얘기를 해. 후각상피에 뭐가 있다? 후각세포가 있는 거고요. 후각세포는 후각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각상피는 코 속에서 우리 점액질 물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각상피 점액질 물질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 후각세포가 있더라 정도 알면 되고요. 자, 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까요? 혀 보면 혓바닥이 이렇게 있을 거야. 혓바닥으로 가정을 할게요. 혓바닥에 보면은 여기에 혓바닥에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조그마한 돌기 같은 거 볼록볼록하게 솟아난 것들 알 수 있어. 그래서 요 돌기들을 유두라고 얘기를 해요. 혀의 돌기를 유두라고 하고요. 이 유두를 확대하면 유두에 뭐가 있냐면은 미각 세포들이 있어. 미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맛세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유두 옆면에 유두를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볼록볼록한 돌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유두고요. 혓바닥 표면이야. 혀 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옆부분에 이렇게 옆부분에 뭐가 있다? 맛봉오리라고 하는 거. 맛이 모여 있는 거야. 맛세포가 모여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맛봉오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봉오리라고 하는 것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맛봉오리라고 하는 모여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존재해? 미각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맛봉오리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 있다? 미각세포가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 세포들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뭐 양파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미각세포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미각세포는 한 가지 맛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복합적으로 알아내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맛봉오리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맛을 자극을 했을 때 그 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맛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코에서는 자극원 정도 볼 거야. 코의 자극원은 후각의 자극원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의 자극원이 되는 거고요. 미각의 자극원은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미각의 자극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림에서 보는 코의 구조와 기능은 간단하게 이렇게 봐두고요. 이제 후각과 미각의 특징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후각이랑 미각이랑 얘네들 비교를 할 거야. 일단 자극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코 속에 들어가서 후각 상피의 점액질에 녹아서 자극을 느끼는 거고,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혀에 있는 유두 속의 맛봉우리에 흡수가 되어서 맛을 느끼게 되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냄새나 맛을 느끼는 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성립 경로야. 어디로 가? 후각 상피 쪽으로 가죠. 코천장. 후각 상피에 점액에 녹아야 돼. 자, 이 점액질 물질에 녹아야 되는데, 우리가 코감기가 걸렸을 때 냄새를 잘 못 맡는 이유가 콧물이 이 점액 위쪽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점액에 녹을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콧속이 마르기 때문에 점액이 없어서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녹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됐지? 자, 후각 상피 점액 물질에 녹으면 어디로 가? 후각 상피에 들어있던 후각 세포에서 느끼게 되고요. 후각세포에서 후각신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대뇌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어디로 가? 유두에 있는 맛봉우리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럼 맛봉우리에 있는 누가? 미각세포에서 맛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각신경으로 가서 대뇌에서 어떤 맛을 느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후각의 성립 경로와 미각의 성립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특징 볼게요. 후각의 특징은요, 가장 예민한 감각이에요. 자, 예민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변화를 잘 느낀다라는 거야. 내가 길을 가다가 음식점 옆을 지나갔는데 음식점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러면은 음식점을 가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던 거고, 음식점을 지나갈 때 그 냄새가 코로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변화를 잘 느낀다. 가장 예민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예민하지만 쉽게 피로해진다라고 나와 있어. 얘는 한 가지 냄새를 오래 맡지 못한다.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후각세포가 마비가 돼. 그래서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 그 냄새에 대한 인식이 없어집니다.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오래 맡지 못한다. 그 냄새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후각의 특징은 얘네들 두 개가 가장 큰 특징이야. 꼭 알아두면 되고, 가장 예민하다라는 얘기는 변화를 잘 느낀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진다. 한 가지 냄새를 오래 맡지 못한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미각에서는 기본맛 정도 알아야 돼요. 기본맛 5가지 있어요. 단,
쓴, 짠, 씬, 그리고 감칠맛. 이렇게 5가지 있어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혀에서는 단맛만 느끼는 곳이 있다. 아니지, 그지? 그래서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같이 느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 맛이 아닌 것들도 봐야 된다, 그지? 그래서 기본 맛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본 맛이 아닌 것들도 볼 거야. 그래서 매운맛 있어요. 매운맛은 통각이야. 미각이 아니라 아픈 겁니다. 통점에서 느끼는 맛이고요. 그리고 떫은 맛 있어요. 감을 먹었는데 떫다 이런 거 떫은 맛은 압점이에요. 압력에 의해서 느끼는 거고요. 비린 맛이나 고소한 맛 얘네들은 후각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고로 같이 알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맛을 느끼려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에다가 뭐까지 후각까지 같이 작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코를 막은 상태에서 어떤 맛을 봤을 때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 코감기가 걸렸을 때 맛을 잘 모르겠다. 아, 이거 맛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후각이 미각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감칠맛, 미각이 아닌 맛, 그리고 미각과 후각, 코를 막고 먹었을 때 변화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맛은 미각과 후각이 같이 작용해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했던 것들 정리할게요. 코랑 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후각, 미각. 그래서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 알아봤고요. 둘의 특징들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